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205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동업의 불리한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동업을 가끔 하는 경우를 보죠. 이 동업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본이 부족해서 서로 다른 분과 자본을 보태서 동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다든가, 그러면 기술과 자본이 보태져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상대편은 경험이 많아서 나는 자본을 대고 상대는 경험을 댄다든가, 어떠한 형태든지 일어나는 게 동업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동업이 좋게 끝난 적이 거의 100이라 하면은 50 이상이 되죠. 그래서 동업에 대해서는 이 좋은 얘기가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업을 하지 마라. 형제지간에도 하지 마라는 얘기가 동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은 안 한 것 같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은 열심히 안 했지만 어떤 자금적인 거, 이익 분배에 대해서 또 불만은 갖다든가, 여러 가지 갈등, 또 성격적인 갈등, 여러 가지 때문에 동업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실패로. 자, 그 중에서도 동업에 불리한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가급적 안 해야 되겠지만 동업에 불리한 사주팔자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업에 불리한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옛말에 힘센 짐승은 무리를 짓지 아니하고 날쌘 새들은 쌍으로 날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힘센 짐승과 날쌘 새들은 동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사주팔자가 힘센 짐승이 되고 날쌘 새가 될까요? 자, 사주팔자에 비겁이나 인수가 많아서 심각하면 무리를 짓지 않고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비겁이나 인수가 많아서 심각해지면은 독고다이 기질이 있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리고 경쟁을 자꾸 하려는 이런 성향 때문에 동업자가 힘들어지고 동업에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혼자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비겁이나 인수가 많아서 심각해지면 무리를 짓지 않고 독고다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날쌘 새는 뭘까요? 사주팔자에 음기운이 강하고 또 예타산이 빠르면 쌍으로 날지 않으니 역시 동업에는 불리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다신약도 사업을 자체로 해서는 안 되는 사주팔자죠. 재다신약이 재물을 본인이 질 수 없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팔자도 동업을 하게 되면 동업자까지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힘센 짐승과 날쌘 새는 어떤 사주팔자인지 사주팔자를 한번 보면서 동업이 불리한 사주팔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인데요. 임자년, 개축월, 임자일, 이민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볼까요? 그러려면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연지의 자수, 큰물, 작은물, 그리고 월간의 개수, 작은물, 일지의 자수, 작은물, 시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자수, 개수, 자수, 작은 물까지. 이러면 사주가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임목 안에 병화 큰 불이 함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임목 안에 모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은 임목 큰 나무와 축토 작은 흙뿐이네요. 내 편의 세력은 큰물 임수와 자수 개수까지 작은 물까지 합쳐진 물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얼마나 사주가 강한지. 자, 번임도 물이에요.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 큰 물이죠. 큰 물이 범람하고 있고 작은 물 자수하고 개수까지 합해지다 보니까 물이 거의 쓴하미급이네요. 이 흙이 월지에 있는 축토가 막을 수 있나요? 이 작은 흙인데다가 언땅이죠. 그러니 이 흙은 거의 흙탕물이 돼가지고 흙탕물이 돼서 물하고 한 통속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흙탕물도 물은 물이죠. 그러니 축토는 쓸려 내려가면서 흙탕물이 됐네요. 물하고 한 통속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자, 임목 혼자서 고온분투 물을 빨아먹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 쓰나미를 임목 혼자 빨아들이다 보니까 썩어버리고 부목이 돼서 떠내려 내려간다는 얘기죠. 임목 안에 있는 병화도 꺼져가고 무토도 거의 흙탕물이 돼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아주 물기운이 너무도 강한 거의 신강이 아니라 최강사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거의 임목이 이 물을 빨아들이고 있다 하지만은 빨아들이지 못하죠. 부목이 돼가지고 떠내려 가버린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다 보니까 최강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은 축토가 있어서 정격이 안 될 것 같지만 축토는 흙탕물이 됐다고 그랬죠. 물하고 나무로 된 이행기획 사주가 되겠네요. 자, 이행기획 사주인데 바란스가 어떤가요? 물은 쓰나미고 나무는 썩어가고 있죠. 그러니 균형이 너무나 안 맞죠. 그래서 임목이 용신이지만은 희신은 큰 나무, 간목이나 임목을 더 받아야 운기가 좋아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최강사주의 사주팔자입니다. 이런 사주팔자가 강한 짐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최강사주팔자들은 독선적이죠. 독고다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동업을 한다. 동업자의 허락을 받고 뭐를 해야 된다. 안 되죠. 이런 분들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혼자 해야 될 사주팔자인데 이분은 재성도 식상도 모두가 물에 떠내려가는 형국이라 재물운도 매우 약한 사주죠. 군비쟁제가 된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운도 약하지만은 기질상 이런 분들은 동업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업자까지 망쳐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강한 사주팔자들은 동업에 무지 불리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계면년 신유월 신묘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4편은 비겁인 같은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신금, 월지의 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4편의 세력이 제법 강하죠. 신금, 유금, 신금, 작은 쇠, 미토, 작은 흙까지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을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을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해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진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의 묘목, 작은 나무,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 세력은 작은 물 개수와 묘목, 작은 나무뿐이네요. 네 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신금, 작은 새, 요금, 작은 새, 미토, 작은 흙까지. 이러면은 시지에 있는 묘목은 쇠에게 거의 당했죠. 그래서 하나는 상대편 하나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상대편이라고는 개수와 묘목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강해진, 아주 신강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면 용신은 연간에 있는 개수가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주는 식신으로서 용신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운에서 희신, 운에서 오면 좋은 게 희신도 물기운을 받으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팔자에 한번 형국도 파악해 봤으니까 이분의 기질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나? 자, 먼저 일간이 예리한 신금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냉정한 신금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음팔동이죠. 음기운이 8개가 다 음기운이라는 얘기죠. 음팔동이고요. 그리고 현칩살이 무척 강합니다. 현칩살은 뾰족뾰족한 살이죠. 묘목, 여기에 침이 있죠. 침이 있어가지고 현침살이 되고, 미토, 신금 모두가 현침살입니다. 현침살은 아주 디테일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현침살이 강하게 되면 아주 분석력도 디테일하게 박습니다. 그러니 재리에도 박다는 얘기죠. 재리에도. 자, 그리고 사주팔자에 보면 도화살 보이시죠? 묘목, 유금, 묘목, 이게 도화살이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개수는 자수하고 똑같고 신금은 유금하고 같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도화살까지 있다 보니까 도화살이 아주 발달됐어요. 역시 재주가 있고 머리도 비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또 월지의 유금이 걸록이죠. 걸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의 미토가 편인이네요. 그러니 머리가 좋습니다. 재주도 있고요. 편인과 걸록이 있기 때문에 재주도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간의 개수, 식상이 좋네요.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개수가 조우, 억불어서 통관도 해주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통관이 잘 되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고, 그리고 연시지 묘목이 있죠. 묘목은 편재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 재물이 이렇게 편재로 잡혀 있다 보니까 재리에 박다는 얘기야.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이분은 상당히 재주도 좋고 머리가 비상하다는 얘기죠. 재리에도 받고. 그러니 이런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 음기운이 강하고 그래서 날쌘 새에 해당되겠어요. 재주도 좋고. 그러니 이런 재주로 가지고 동업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겠죠.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데 동업자를 무시를 하면서 동업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팔자들이 동업을 하면 불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재다신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두 가지요. 아주 힘센 사주나 또 날쌘 새들에 해당하는 사주팔자들은 동업에 아주 불리하다는 것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동업에 불리한 사주팔자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